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에 나라의 지도자가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많은 분들이 사주를, 후보 예상자들을 감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인기 순위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사주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나타난 윤석열 후보의 사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 사주가 경자, 무자, 경진, 갑신, 개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분석하는 것으로는 갑신으로 유추 해석이 됩니다. 개미가 아니고 갑신으로 보게 됩니다. 갑신. 그럼 우리가 사주를 배운 그 기본 그 이치대로 이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사주 자체가 금과 수와 경자 금수에 무토의 자수에 경의 진토에 갑의 신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천간에는 금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금. 또 연에도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달에는 무가 되겠습니다. 무. 그리고 요 갑이 되겠습니다. 갑이. 이 사주는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주를 볼 때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정관, 편관이 있어야 관직에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이 됐든 정치가가 됐든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은 병화와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주에 병화, 정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장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사주로서 이 사주는 간명하면은 오판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병화 정화가 없는데 관을 검찰총장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간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일반적으로 보는 사주 해설이 아니라 이 사주는 특수격으로 봐야 됩니다. 특수격. 특수격 사주입니다. 특수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팔자 4개가 전부 목으로만 되어 있다. 금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전환격이라 그럽니다. 전환격. 전환격 특수격. 금인데 토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인격이 되는 거예요. 신강사주지만 특수격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특수격 사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를 봅시다. 경자, 무자, 경진, 갑신이에요. 밑에는 전부 신자진 수에서 수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국으로. 그리고 토생금, 토생금이에요. 그 금생수예요. 그 나무 하나는 강한 금이 금극목해가지고 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상정의 식상으로 종하는 특수격 사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대학자들도 오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판하는 경우가. 이런 특수격인 경우를 일반 사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되면은 오판이 되는 겁니다.
화가 없어요. 사주에 화가 없으면 중심이 없고 법이 없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오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금이 광해서 금극목 쳐서 이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로 토생금 돼서 종화는 특수격 사주가 되는 겁니다. 특수격 사주. 거기다 금수가 쌍청이니까 두뇌가 명석하다고 봐야 돼요. 두뇌가 명석하다고 봐야 돼요. 만일 이 사주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금년의 신축년입니다. 역학은 태가 불급 아니겠습니까? 금이 많은 게 변이에요. 금수가 많은 게 변이에요. 금수가 많은 게 변이에요. 이게 맨 수수 신자진수 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목화가 약하잖아요. 그 병약 영신으로 볼 땐 뭡니까? 목화가 양하니까 목화가 들어와야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은 신축년 아니에요. 신축년은 뭡니까? 금수가 많은 병이 많은데 또 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또 축도 뭡니까? 해자축 수 아닙니까? 그 금년에 작살나는 해예요. 근데 금년에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작살나는 해에 어떻게 그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특수격 사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특수격 사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전천후 사주예요. 목이 들어와도 좋고 화가 들어와도 좋고 토가 들어와도 좋고 금이 들어와도 좋고 수가 들어와도 좋아요. 이 특수격 사주는 목이 들어와도 재물이 좋고 화가 들어와도 관운이 좋고 토가 들어와도 교양이 늘어나고 금이 들어와도 협조자가 생기고 수가 되어도 밑에 부하가 많이 생겨요. 이런 이치가 이제 특수격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특수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고 포용력이 있고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지성적으로 교양적으로 두뇌가 명석해서 상황 판단을 잘하고 뛰어난 통찰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나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요 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 토는 뭡니까? 교양과 학식을 얘기하잖아요. 또 식신이라고 하는 건 재물운도 좋은 거예요. 다만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되고 재물이 되는데 그거를 희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특수격 사주로서 일반 사주가 아닌 특수격 사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일반이 알고 있는 이 개미시로 된다고 하면은 개미시, 개미시라고 하더라도 같은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는 토금수로 정하고 미 자체도 뭡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미시로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격 사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운학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운학. 기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기의 흐름. 우리가 지금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말하자면 이 역학의 역사가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이루어진 그 사주를 현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과연 수많은 직업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옛날 농경사에 만들어진 운영의 이론이 현대 과학산업시대에 이게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업을 얘기하더라도 현재는 직업이 수만 가지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주로 해석을 하느냐. 아무리 직업이 많아도 그 직업의 종류는 오행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화토금수.
목화 토금수에 들어가 있어요. 나무의 성질이냐, 화의 성질이냐, 토의 성질이냐, 금의 성질이냐, 수의 성질, 수십만 개가 되더라도 전부 오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출하는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연 과학의 이치예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봄이 되면 수분이 돌기 때문에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왜 낙엽이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요. 우리 몸에 뭐냐? 수분의 공급의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가 온몸의 기운이 바뀌고 오장이 바뀌고 음가양의 기운이 바뀌고 내 구조의 자안의 운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사계절이 바뀌듯이 변하고 바뀌는 이치예요. 그 변하고 바뀌는 이치에 따라서 자기의 몸이 최고되고 운이 용인데 그것이 체와 용이 좋은 음양의 조화가 될 때 좋은 기운이 나타날 때를 운이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특수격 사주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 여러 명이 갑니다마는 남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시비를 걸질 않아요. 남을 잘 비평하지를 않습니다. 원망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목표와 뜻을 세우면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인격자로서의, 리더로서의 그 덕목을 갖춘 그런 특수격의 사주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학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주를 감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